서울 노원구 낡은 빌라 3층. 김순자는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75살.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호주, 민수를 만나러 가는구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친구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정말 가?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수가 부르잖아. 30년 만에.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30년간 전화만 하더니 갑자기 오라고?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세상에 공짜 없어. 순자는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은 작았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영희야, 내가 없는 동안 집 좀 봐줘. 그래. 걱정 마. 다음 날 인천공항. 순자는 출국장에 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민수야, 엄마 간다. 비행기 안.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20살 때였습니다. 엄마, 나 호주 유학 갈래요. 유학? 돈이 얼마나 드는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돼요. 엄마, 나 성공할게요. 꼭 엄마 모셔올게요. 순자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1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민수야, 가거라. 엄마가 기다릴게. 민수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바빠서 한국 못 가. 순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고 믿었으니까. 엄마, 나 시드니에서 무역회사 차렸어. 잘 돼.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호주에서 사장이야. 하지만 순자는 외로웠습니다. 30년간 아들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한 달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호주 놀러 오세요. 제가 비행기 표 보낼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민수야, 엄마 가도 돼? 그럼요. 이번엔 꼭 오세요. 며느리랑 손주들도 보여드릴게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울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갈게. 비행기가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민수였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4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달려갔습니다.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순자는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며느리 처음 보네. 뒤에 젊은이 2명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애와 18살 여자애였습니다. 어머,
손주들이 이렇게 컸어?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드니 교회였습니다. 집은 컸습니다. 우와, 민수야, 집 크다.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수야, 정말 성공했구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지가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순자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국에선 뭐 하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은퇴하셨어. 평생 일하셨거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아빠 키우느라 그랬어.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했습니다. 민수가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순자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 우리 빚 갚으려면. 수지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건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가족이잖아. 민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 민수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엄마한테 보여드려야지. 이틀째 되는 날,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드니 아침이었습니다. 여기가 호주구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오래된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수지가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수지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한국에서 어떻게 사세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 작은 빌라에. 외롭지 않으세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지. 하지만 어쩌겠어. 민수가 호주에 있으니. 수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정말 가난하신가 보다.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가 조사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한국 친척이 실수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 노원구 빌라 알지? 요즘 시세 5억 넘는데.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요? 엄마 빌라가요? 그럼 재건축 들어간대. 곧 팔 거래. 민수는 더 조사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계좌도 알아봤습니다. 예금이 3억 있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니. 엄마가 왜 숨겼지?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호주에서 고생했는데 어머니는 돈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3년 전 망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차렸지만 실패했습니다. 빚이 3억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민수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집 압류합니다. 민수는 절박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재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돈으로 빚 갚아야 해. 민수는 어머니를 호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드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민수야. 가족 모두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봤습니다. 우와, 크다.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손주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저게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예요. 그렇구나. 사진 찍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피곤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쉴게. 네, 엄마. 편히 쉬세요. 순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수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일 할 거야. 수지가 놀랐습니다. 벌써요? 어머니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시간 없어. 빚쟁이들이 다음 주까지 돈 내라고 했어. 수지는 괴로웠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돼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집 빼앗기게?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수지가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상추네. 오이도 있고. 순자는 텃밭을 보며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손자 지훈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응. 텃밭 보고 있었어.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한국 생활은 어때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뭐. 외롭지 않으세요? 순자가 손자를 보았습니다. 외롭지. 근데 어쩌겠니? 너희 아빠가 여기 있으니.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한국 안 가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잖아. 사업하느라. 지훈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한 걸. 할머니, 아빠한테 뭐 부탁받으신 거 없어요?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탁? 아니, 왜? 지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지훈은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부모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서류 보여드려야 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무슨 서류인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민수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 민수는 한국 변호사에게 돈 주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엄마 재산 전부 받을 수 있어.
민수는 서류를 책상에 놓고 심호흡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점심 식사 후 민수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서재로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순자가 따라갔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뭔데, 민수야?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순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업 잘 안 돼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뭐, 잘 안 된다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에 회사 망했어요. 지금은 빚이 많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3억이요. 한국 돈으로.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억?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른 거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엄마. 저 망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도와주면 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순자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 본인 김순자는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아들 김민수에게 양도한다.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엄마 재산 다 가져가겠다고?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자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너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하는 거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빌라 5억, 예금 3억, 총 8억. 순자가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친척한테 들었어요. 순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른 거구나. 돈 때문에.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보고 싶기도 했어요. 순자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거짓말. 30년간 한 번도 안 왔잖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럴 줄은. 한편 거실에서 수지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화내셨어. 서류 던지셨어. 수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시어머니 입장에선 배신이잖아요.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수지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없어. 빚쟁이들이 다음 주에 집 가져간다고.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걱정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피곤하셔서 쉬시는 거야.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밤, 지훈은 할머니 방 앞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손자를 보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왜 우세요? 순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착하지? 네, 할머니.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직하게 대답해줘. 네. 내 아빠가 정말 사업 망했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에요. 할머니 몰랐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들었어. 그리고 내 아빠가 할머니한테 뭘 부탁했는지 아니? 지훈이 머뭇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뭔가 서류 준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훈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착하구나.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수지를 따로 만났습니다. 며느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니? 민수 계획. 수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머니. 순자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 생각은 어때? 수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순자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실은요. 수지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민수가 3년 전 사업 망한 것, 빚이 3억인 것, 집이 압류당할 위기인 것.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재산을 알아보고 유산 포기 각서를 준비한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 민수가 정말 힘들구나.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러는 건 잘못됐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복잡해. 아들이 힘든 건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수지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모으신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가해자는 재벌 아들이었습니다. 합의금으로 10억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받았습니다. 민수 교육비로 쓰려고. 하지만 민수가 호주 간 후 돈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을 샀습니다. 노원구 빌라를 샀습니다. 10년 후 값이 올랐습니다. 팔고 더 좋은 곳에 샀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10억이 35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민수가 알면 공부 안 하고 놀 것 같아서.
순자는 가난한 척 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작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자였습니다. 수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30억은 넘을 거야. 수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30억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수는 8억만 안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 숨겨놨어.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망칠까봐. 그리고 순자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주려고. 그날 오후 순자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친구 영희였습니다. 순자야, 거기 어때? 응, 복잡해. 순자는 영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가 사업 망한 것, 유산 포기 각서.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뭐, 그 자식이 미쳤구나. 당장 한국 와. 영희야, 근데 민수도 힘들잖아.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그래. 순자야, 정신 차려. 내가 30년 뭐 하려고 고생했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내 재산 지켜야 해. 변호사? 그래. 내 조카가 변호사야. 지금 전화번호 줄게. 영희는 조카 이강민 변호사 번호를 줬습니다. 강민이한테 전화해봐. 도와줄 거야.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민수가 알면 어때? 순자야, 이건 너 재산이야. 지켜야지. 전화를 끊고 순자는 변호사 번호를 받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강민 변호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영희 씨가 소개해 줬어요. 강민 변호사는 이모 영희한테 이미 연락받았습니다. 아, 김순자 씨. 이모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호주 계시죠? 네. 강민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순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강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드님이 거짓으로 초대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사기요? 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민수 감옥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강민이 설명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재산은 지키셔야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그 유산 포기 각서에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돌아오시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드님이 협박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호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민수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어. 순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가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순자가 심호흡했습니다. 엄마 재산이 내가 아는 것보다 많아. 민수가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35억쯤 돼.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억이요? 어떻게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내 아버지 교통사고 났잖아. 네. 가해자가 재벌 아들이었어. 합의금으로 10억 받았어. 민수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10억이요? 그럼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너 교육비 쓰고 남은 돈 투자했어. 부동산에 30년 동안 10억이 35억 됐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부자셨어요? 그래. 하지만 숨겼어. 왜요? 순자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알면 공부 안 하고 놀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도와줄게. 빚 3억 갚아줄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순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호주 정리하고 한국 와. 엄마 옆에서 다시 시작해.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요? 하지만 여기 집도 있고.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 집 곧 빼앗길 거잖아. 빚쟁이들한테. 민수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빚 갚아줄게. 대신 너 한국 와서 엄마랑 살아. 그리고 다시 일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하라고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 줄게. 자금 5천만 원 줄게. 그걸로 다시 시작해.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 돌아가는 것. 엄마 생각 좀 해봐도 돼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주일 줄게. 결정해. 그날 밤 민수는 수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빚 갚아주신대. 수지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대신 한국 가래. 엄마 옆에서 살라고.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30년 만에 한국 가는 거잖아. 수지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지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선 당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잖아요.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재기는 어렵다는 것. 지훈이랑 소피는 어떡하고? 지훈이는 내년 졸업이니까 같이 가고 소피는 여기 남고 싶으면 남게 하죠.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지훈은 할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한국 간다고 들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제안했어. 저도 같이 가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너도? 지훈이 웃었습니다. 네. 저 한국 가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나라. 순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사흘 후 민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갈게요.
순자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네. 여기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수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어머니.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수 앞으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빚쟁이 변호사에게서였습니다. 최종 경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억 원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압류 및 경매 진행.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요일? 그게 이틀 후잖아. 수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당장 돈 받아야 해. 하지만 순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한국 가서 돈 송금해 줄게. 일주일만 기다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민수는 절박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순자가 잠든 후 민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머니 지갑을 찾았습니다. 안에 은행 카드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추측했습니다. 민수 생일. 틀렸습니다. 순자 생일. 맞았습니다. 민수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ATM으로 갔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한도 최대였습니다. 일단 이걸로 빚쟁이들 입맞고 나중에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알아챘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500만 원 인출. 잔액 2,500만 원. 순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돈 안 뺐는데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지? 순자는 민수를 의심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엄마 카드 봤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순자는 민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 내가 가져갔지?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급해서.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훔쳐간 거야? 엄마 돈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빚쟁이들이 당장 내라고 해서. 순자는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자는 동안 훔쳐간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엄마 카드 훔쳐서 돈 뺐어. 수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정말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강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강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제 카드 훔쳐서 돈 뺐어요. 강민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절도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순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인데. 강민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지금 안 막으면 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일단 카드 정지하세요. 순자는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를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틀 후 출발. 거실로 나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모레 한국 간다. 민수가 놀랐습니다. 벌써요? 그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너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엄마를 존중해야 해. 순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준비한 거야. 계약서였습니다. 변호사 강민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차용증. 김순자는 아들 김민수에게 3억 원을 빌려준다. 상환 기간 5년. 이자 무이자. 민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돈 빌려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왜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니까. 빌린 돈은 갚아야지. 민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안에 갚으면 돼. 천천히. 그리고 한국 와서 사업 시작해. 엄마가 자금 5천만 원 줄게. 그건 그냥 주는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순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너 내 아들이잖아. 엄마는 널 포기 못해.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순자도 울었습니다. 민수야, 다시 시작하자. 한국에서.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 앞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씨 출두 요청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민수가 놀랐습니다. 사기요? 누가요? 한국에 계신 박영희 씨입니다. 순자의 친구 영희였습니다. 영희가 민수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가로채려 한 사기죄로.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거 어떡해요? 순자도 놀랐습니다.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민수 고소했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자식 혼내줘야 해. 순자가 애원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민수 감옥 가면 어떡해.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 자식 정신 차려야 해. 순자는 울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강민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강민이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 고소를 취하시려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는 각서도 필요하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강민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순자는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여기 사인해. 민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각서 써. 본인 김민수는 어머니 김순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인해. 그래야 영희가 고소 취하해.
민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사진 찍어 강민에게 보냈습니다. 강민이 영희를 설득했습니다. 영희는 마지못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순자야, 이번만이야. 다음엔 절대 안 봐줘. 순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 민수, 수지, 지훈, 소피.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일 한국 간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올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다시 와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짐 정리 도와주려고. 그리고 같이 한국 가려고. 수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순자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수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순자가 손주들을 봤습니다. 지훈아, 소피야. 네, 할머니. 너희는 착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 가면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여기 남아도 돼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하지만 방학 때 한국 놀러와. 네, 할머니. 순자가 마지막으로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순자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실망했어. 정말 많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널 포기 못해. 너 내 아들이니까.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한국 가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순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이 중요한 거야.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간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 가족 모두 순자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래.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순자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잘 있어라. 할머니 곧 올게. 출국장으로 걸어가며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비행기 안.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민수를 호주로 보낸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성공할게요. 꼭 엄마 모셔올게요. 민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실패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마중 나왔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두 친구는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 이제 해결됐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민수 한국 온대? 응. 한 달 후에.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넌 너무 착해. 순자가 웃었습니다. 엄마니까. 어쩔 수 없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원구 빌라.
낡았지만 정이 있었습니다. 집이 제일 좋네.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강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순자 씨,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강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재산 보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강민이 설명했습니다. 일단 빌라는 신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은 일부만 민수 씨 빚 갚는 데 쓰시고 나머지는 보호하세요. 알겠습니다. 강민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언장입니다. 미리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받습니다. 유언장요? 네. 김순자 씨 나이가 75이시니 만약을 대비하셔야죠. 순자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은 아들 김민수에게, 3분의 1은 며느리 수지에게, 3분의 1은 손자 지훈, 손녀 소피에게.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셨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한테만 주면 또 망칠 것 같아서 며느리랑 손주들도 챙겨야죠.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호주로 갔습니다. 민수 가족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집은 팔았습니다. 여보, 이 집 떠나니까 아쉽네. 수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살았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 짐을 다 쌌습니다. 큰 가방 10개. 30년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민수는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제 꿈을 꿨는데. 순자가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꿈은 계속 꿀 수 있어. 한국에서.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넌 엄마 아들이잖아. 한 달 후 인천공항. 민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수지, 지훈과 함께. 소피는 호주에 남았습니다. 순자와 영희가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잘 왔다. 순자는 가족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지훈아, 어서 와. 어머니, 저희 왔어요. 공항을 나와 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놀랐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변했어? 그럼 30년이면 다 바뀌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낯선 서울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노원구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 집이 5억이에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재건축 들어가서 값이 올랐어. 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여기서 우리 4명이 살아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만. 새 집 구할 때까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새 집이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다음 달 입주야. 민수는 놀랐습니다. 강남요?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가 사줄게. 수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일 사업 자리 보러 가자. 사업 자리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알아봤어. 작은 식당 하나. 강남에. 식당이요? 그래. 한식당. 매출 괜찮은 곳이야.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저 요리 못하는데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면 되지. 수지 요리 잘하잖아. 민수는 수지를 봤습니다.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해볼게요. 한식 배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식당 인수비가 5천만 원이야. 엄마가 낼게. 민수가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래. 그리고 운영비로 2천만 원 더 줄게. 민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순자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 성공하는 게 보고 싶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날 순자와 민수는 강남 식당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10개, 주방 깔끔했습니다. 이 식당 사장님이 은퇴하셔서 파는 거야. 단골 손님 많대. 민수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괜찮네요. 순자가 사장님과 계약했습니다. 5천만 원. 현금으로 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식당이야.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식당? 일주일 후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순자네 한식당. 엄마 이름으로 할게요. 엄마 덕분이니까. 순자는 기뻤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첫날 손님이 왔습니다. 이전 단골들이었습니다. 새 사장님이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가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찌개. 맛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했습니다.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민수는 홀에서 서빙했습니다. 서투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훈도 주말에 와서 도왔습니다. 아빠, 접시 가져갈게요. 고마워, 지훈아. 가족이 함께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병원을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췌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자가 놀랐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걱정 끼치면 안 돼.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2기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영희만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민수한테 말해야지. 아니야. 민수는 식당에 집중해야 해.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알아챘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순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민수는 수상했습니다.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 이모, 우리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영희는 거짓말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가 수술하셨어. 민수가 놀랐습니다. 수술요?
무슨 수술이요? 췌장암. 근데 이기라서 완치됐어. 민수는 즉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누가 말했니? 영희 이모요. 엄마, 왜 숨기셨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너 식당 시작했잖아.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식당보다. 순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 모실게요. 엄마가 저 키웠으니까.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3개월 후 식당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민수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엄마, 5년 안에 다 갚을게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어느 날 순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줄 게 있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빌라 등기부등본이야. 내 이름으로 바꿨어. 민수가 놀랐습니다. 엄마, 왜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나이 75이야. 언제 뭐 될지 몰라. 미리 정리하는 거야.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필요 없어요. 엄마가 가지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받아. 그리고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예금 통장이야. 10억 들어있어.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억이요? 그래. 너 수지, 지훈, 소피 4명 이름으로 나눠놨어. 한 명당 2억 5천. 민수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정말 4명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가 웃었습니다. 엄마 남은 재산은 15억이야. 그건 엄마가 쓸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엄마는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충분해. 5년 후 서울 강남 순자네 한식당은 이제 세계 지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43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빚 3억 원은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엄마 다 갚았어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순자는 8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암은 완치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 식당인데.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성공했으니까. 지우는 25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식당을 도왔습니다. 아빠, 제가 새 지점 관리할게요. 그래, 잘 부탁한다. 지우는 유능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소피는 1년에 2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름과 겨울. 할머니, 소피야 잘 왔다. 순자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소피는 호주에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할머니 팔팔해. 수지는 식당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김치찌개 최고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지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처럼. 어느 가을날
순자는 노원구 옛날 빌라를 찾았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어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순자는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 생각나세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순자는 민수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그때가 좋았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힘들었잖아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너랑 같이 있었잖아.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순자, 민수, 수지, 지훈, 4명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지가 만든 불고기였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최고야. 밥을 먹으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유언장 썼어. 민수가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안 죽어. 근데 미리 정리하는 거야.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남은 재산 15억. 너희 셋이 나눠 가져. 민수, 수지, 지훈. 한 명당 5억. 엄마, 너무 많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5년 전에 실패했어. 근데 다시 일어섰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순자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야. 엄마는 돈만 줬어. 일은 내가 한 거야. 순자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수지야, 고마워. 우리 민수 잘 도와줘서. 수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감사하죠. 순자가 손자를 보았습니다. 지훈아, 넌 할머니 자랑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돈은 중요해.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순자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돈 모았어. 근데 돈으로 행복 못 샀어. 순자가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순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야, 넌 훌륭한 아들이야.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잖아.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순자는 81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식당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손님들도 초대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큰 케이크였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박수쳤습니다. 순자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순자는 혼자 식당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예전 생각해. 내가 호주 갔을 때. 그때요? 응. 엄마 외로웠어. 30년간.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잖아. 순자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이 식당 이름이 뭐지? 순자네 한식당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이네. 기분 좋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 식당 있어요. 순자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넌 지금 행복하니? 민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로.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엄마가 원하던 거야.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82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산책했습니다. 민수 식당은 5개 지점으로 늘었습니다. 지우는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기 봐요. 지훈이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머, 이쁘다. 이름이 뭐니? 순자예요. 할머니 이름 땄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어느 여름날, 순자는 민수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질문 있어. 뭔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넌 호주에서 30년 살았잖아. 후회하니? 민수가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후회돼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왜? 엄마랑 30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후회돼요. 순자가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같이 있잖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없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하나도. 왜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 키웠어.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으켰어. 그게 엄마 인생이야. 순자가 한강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정말로. 해가 졌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예쁘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증손주 커가는 거 봐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수지와 지훈이 걸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어머니, 할머니, 가족이 모였습니다. 5명. 한강변에서 순자는 가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아니라 가족.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가족 5명이 보입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함께 웃고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나타납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자식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김순자 83살. 민수네 식당 7개 지점.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